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단자 부호를 보는데요. 그림에서 감극성 부호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감극성 부호는 요게 감극성 부호입니다. U와 U가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U하고 U가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이 감극성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고압측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압측에서 바라보아서 우측이 U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고압측에서. 그래서 고압측을 갖다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죠. 고압측. 이것은 대문자. 저압측으로 표시할 때는 소문자죠. 그렇게 해가지고 U와 U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을 감극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시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는 변압기 극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U하고 U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변압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호를 보고 이것을 보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감극성 변압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200V를 가했으니까 변압기 권수비가 A가 105분의 20이죠. 그래서 2입니다. 권수비가 2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그 200을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죠? 100V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감극성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 V의 지시치는 200을 가했는데 100V가 나왔잖아요. 감극성이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압기 지시치는 100V만큼이 된다. 만약에 가극성이라면 300V가 되겠죠. 가극성이라면 그때는 더해줘야 되니까 300V가 됩니다. 그래서 감극성으로 계산해줘야 되고요. 감극성을 알려면 요 기호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변압기 결선 부분입니다. 변압기 결선을 할 때는 삼상 결선을 한다는 이야기는 단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단상 변압기 요거를 세대입니다. 요것을 사용해서 삼상 결선하는 거죠. 삼상 결선을 하는데 결선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다?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Y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게 1차 측에 결선하는 게 있고 2차 측에 결선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고 Y 결선이 있는데 1, 2차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세 대를 가지고 결선하는 게 있고 한 대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대가 고장나면 그때는 두 대로 결선하는 게 있어요. 두 대. 두 대 결선은 V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T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결선은 요거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단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대로 V결선에서 삼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T결선에서 단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선, 두 대를 이용한 결선, 세 대를 이용한 결선, 요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단상 변압기 삼상 YY 결선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자, YY 결선은 제3구조파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맞죠? 그리고 YY 결선은 역V 결선이 돼요. 역V 결선. YY 결선은 역V 결선이고 델타 결선은 V 결선이에요. 근데 역V 결선으로 삼상 운전하는 것은 어려워요. 델타 결선으로 삼상 운전은 V 결선으로는 가능하죠. 그 다음 권선 전압, 이것이 선간 전압의 얼마죠? 3배가 아니라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이 용이해지는 거죠. 요게 틀렸죠? 잘못된 거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Y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되죠.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변압기 결선에서 제3구조파 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델타가 있으면 3구조파가 발생을 안 해요. 델타가 없는 게 3구조파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변압기를 델타 Y로 했어요. 변압기를 무슨 결선? 델타 Y 결선했어요. 델타 Y라는 것은 전압을 높이는 곳에 쓰인다 그랬죠?
얘는 조금 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승합용이다. 얘는 승합용이다. 기억하죠? 전압을 높이는 용도다. 그러니까 승합용이니까 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죠. 전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루트 3분의 1배가 되죠.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전압의 루트 3배. 전류는 루트 3분의 1배. 그러면 보세요. 전압의 루트 3배 맞나요? 전압의 루트 3배 맞나요? 전압의 루트 3배 맞나요? 그러면 아닌 건 뭐예요? 요건 아닌 거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전류의 루트 3분의 1 아니죠. 전류의 루트 3분의 1 맞나요? 전류의 루트 3배죠. 요거 아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 안 해도요. 그림 안 그리고 계산 안 해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돼요. 승합용이냐 아니냐. 강합용이냐 승합용이냐. 그럼 승합이면 당연히 뭐예요? 전압의 몇 배가 되겠어요? 루트 3배가 되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 풀기가 쉽고 어렵고가 결정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우리 변압기 Y결선과 델타 결선에는 반대로 델타 결선과 Y결선에는 30도 위상차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변위가 몇 도인가를 묻는 거예요. 변위. 전압의 위상의 변위. 이것은 몇 도예요? 30도가 되겠죠. 전압의 위상의 변위는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VV 결선이에요. VV 결선은 어떤 거냐면 얘는 델타 결선 중에 한 상이 고장나는 결선이에요. 자, 우리 델타 결선 한번 그려볼까요? 델타 결선 그리는 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변압기를 이렇게 세 대를 그리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야 돼요. 실기시험 문제 나옵니다. 변압기를 세 대를 그립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세 대 그렸어요. 그리고 전원을 인입해야 되겠죠. 여기 U단자, 다음 여기 스몰 U단자에다가 전원을 인입하는 거죠. U단자에 인입을 합니다. 여기도 U단자에 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델타 결선이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델타가 되겠죠. 점을 찍은 거하고 틀리죠. 안 찍은 거는 교차되어 있다. 찍은 것은 접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접속을 그래서 항상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차점과 접속점이 표기가 되겠죠. 자, 점은 항상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점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결선을 델타 결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변압기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나가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연결. 여기가 그냥 변압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변압기가 없어졌다라고 보면 여기가 없어졌다라고 보면 결국 요렇게 되어서 여기가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변압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가. 그래서 이걸 하나 없애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하나 없애버리면 요거 지워지겠죠? 다음 요것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요것도 없어진 거죠. 변압기 하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선이에요? 그렇죠. 얘가 V 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면 V 결선을 그려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때 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V 결선이라고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VV 결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VV 결선이다. 어렵지 않죠? 이런 VV 결선의 특징,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델타 결선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운전이 가능하다. 이 VV 결선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회로 이론에서 배웠어요.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용률하고 출력비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배웠어요? 회로 이론에서 배웠어요. 자,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델타 결선 중 한 대가 고장 시에 VV 결선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결선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변압기 용량이 P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P예요. 두 대가 P죠. 두 대가 P면 얘가 공급할 수 있는 P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 P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률하고 출력비가 나온다. 루트 3배가 된다는 얘기죠. 한 상에 몇 배? 루트 3배다. VP하고 IP의 루트 3배가 된다. 요게 이제 V결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용률과 출력비가 있다.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이용률 얼마예요? 86.6%. 두 대인데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출력비는 고장 전 출력과 고장 후 출력의 비죠. 57.7%, 57.7%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이용률과 출력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것은 V결선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물어봐요. 두 대로 운전할 수 있는 V결선할 수 있는 변압기 용량.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한번 보죠.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했다. 삼성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죠. 삼성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은 몇 프로예요? 답이 나와야 되죠. 이용률이잖아요. 두 대 용량, 그 다음 V결선 시 용량. 그렇게 하면 되죠. 실제 두 대밖에 안 쓰니까 두 대 용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죠? V결선 용량. 한 대 용량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죠. 그렇게 해서 이용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출력비. 출력비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읽어보면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됐어요. 그래서 V결선했어요. 출력이 줄어들죠. 그때 줄어든 출력비는 얼마인가? 57.7%죠. 델타 결선 시 출력의 V결선 시 출력. 즉 얘는 뭐죠? 고장 전 출력이 되겠죠. 고장 전 출력. 여기는 뭐죠? 고장 후 출력이죠. 고장 전에 얼마고 고장 후가 얼마인가.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어요. 한 대 용량인 변압기가 되죠. 그러한 변압기 동일 전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원래 2대잖아요. V결선할 땐. 근데 4대예요.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3대로 내는 출력이 아니죠. 만약에 단상 변압기 3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결선할 수 있어요? 델타 델타나 Y Y나 또는 델타 Y나 Y 델타로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진 이 결선은 이거는 삼상 결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상의 용량, 한 대 용량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 대 용량의 3배가 되는 거죠. 3배.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대를 이용하면 한 대는 노는 거죠. 그래도 요것뿐이에요. 그런데 4대로 낼 수 있는 것은 이 결선이 아닌 거죠. 3대하고 한 대 노는 게 아니라 4대로 낸다는 얘기는 VV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VV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이걸 이뱅크 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2개 그룹이란 말이에요. VV가 더블로 되어진 상태로 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VV 하나는 루트 3배잖아요. 한 대 용량에. 그런데 이게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줘요? 그러면 삼상 용량의 크기를 보면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 구해보면 얘는 얼마 나오죠? 루트 3에다가 한 대 용량이 100이죠. 거기다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거는 200 루트 3이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이다. 어느 거죠? 가능하죠?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중성점이 있는 같은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해서 T결선했어요. 그래서 3상 변압으로 하려고 해요. T결선했다는 얘기는 3상에서 2상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때 변압기 이용률은 몇 프로죠? 86.6%예요. 스콧 결선 이용률입니다. 그리고 자, 권수비 묻는 거죠. 같은 권수의 두 대 단상 변압기 3상을 2상으로 변압했어요. 스콧 결선할 때 T자 변압기 권수비는 어느 지점을 택해야 되나요? 요게 답이 되죠? 자, T결선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전압을 이런 전압으로 변상했어요. 그때 T자 변압기 권수비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압을 이런 전압으로 변상했다는 얘기는 주자 변압기 권수비가 되겠죠. 주자 변압기 권수비 얼마예요? 200분의 3300이죠. 이 주자 변압기 권수비에 T자 변압기 권수비는 얼마예요? 0.866을 해주면 되겠죠.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29 뭐 이런 정도예요. T자 변압기 권수비, 다음 메인 변압기 권수비. 요게 메인 변압기 권수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요런 정도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3상에서 6상의 전원을 얻을 수 없는 변압기의 결선은 무엇인가? 얻을 수 없는 변압기 결선은 스콧 결선입니다. T 결선입니다. 우드 브릿지 결선입니다. 메이어 결선입니다. 루프 델타 결선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병렬운전이 있습니다. 자, 변압기 병렬운전이죠. 이 병렬운전은 잘 보세요. 앞에서 배웠을 때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배웠나요? 기억합니까? 그 다음 병렬운전이 뭐 있었어요? 교류발전기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배웠나요?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게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병렬운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병렬운전만 해도 세 가지예요. 그러면 병렬운전 했을 때 병렬운전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렬운전 했을 때 어떻게 부하를 나누어 갖는가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할 때 부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병렬운전 조건이 무엇인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했을 때에 병렬운전 조건 4가지가 있었고 조건이 달랐을 때 어떻게 되고 유효전력의 분담이 어떻게 되고 무효전력의 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운전이 있단 말이에요. 변압기 병렬운전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병렬운전 조건이 있고 부하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교하면서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성은 무슨 극성을 이야기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표준으로 하죠? 감극성이죠. 그래서 감극성으로 같아라. 이렇게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는 권수비가 같아야 돼요. 권수비, 전압이 같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차와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백분율 전압 강화 기억하죠? 이 변압기의 백분율 전압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요거는 단상 변압기고요. 삼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는 뭐가 같아야 되죠? 상회전. 그 다음 변위. 30도 위상차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변위. 변위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변위가 같아요. 잘 보세요. 짝이 다 맞죠. 2개 또는 4개로 짝이 다 맞죠. 그런데 얘는 짝이 안 맞죠. 이것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델타 델타와 델타 Y 또는 YY와 델타 Y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변이가 다르다. 즉 1차와 2차에 뭐가 생겨요? 30도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병렬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각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각변이란 1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압에 대해서 전압의 위상이 얼마나 뒤졌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병렬운전 조건을 묻겠죠. 이와 같이 병렬운전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요.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묻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극성 같아라, 용량 같아라. 딱 보면 뭐예요? 용량은 달라도 되죠. 용량은 달라도 되죠. 나머지는 같아요. 요게 저항과 리액턴스 B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항과 리액턴스 B. 퍼센트 임피던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량은 달라도 병렬 운전이 돼요.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에 대한 얘기인데 전류의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요. 누설 임피던스에 어떻게 하죠? 역비례하는 거죠. 용량에는 비례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죠? 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정리가 됩니까? 요 이야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요거는 부하 분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부하 분담비 열심히 이야기했죠? 자, A 변압기도 1000이고요. B 변압기도 1000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KVA의 A도 1000이고 다음에 KVA의 B도 1000입니다. KVA의 B도 얘도 1000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ZA가 8%입니다. 다음에 퍼센트 ZB가 9%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병렬로 하면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가? 두 변압기 합쳐가지고 몇 kV의 부하를 걸 수 있는가? 조건이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하 분담 B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부하 분담 B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부하 분담 B를 계산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용량 B라고 해도 돼요. 용량 B.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역비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놓는다면 A 변압기가 1000이고 B 변압기가 얼마죠? 1000입니다. 용량 B는 같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A 변압기가 밑에요. 그럼 B 변압기는 위에요. 그럼 이거 반대가 돼야 되겠죠. A 변압기가 밑에요. B 변압기는 위에요. 이렇게 되면 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로 가야죠. 반비례로 가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여기가 A 변압기가 되고 여기가 A 변압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비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분해버리면 얘는 얼마요? 9분의 8배예요. 요게 지금 M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 분담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PA가 되고 PB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요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비변압기 용량을 구하면 9분의 8배의 A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부하 분담이. 즉 비변압기는 A 변압기의 9분의 8배만큼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A 변압기를 구하면 A 변압기는 어떻게 되죠? 8분의 9배 비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9분의 8배의 A 변압기가 1000이라면 B 변압기는 얼마 걸리냐면 889만큼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A 변압기가 1000이면 B 변압기는 889만큼 걸리는 거예요. 또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는 8분의 9배의 10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면 725 나와요. 잘 보세요.
변압기가 1000짜리인데 1125 걸 수 있나요? 그러면 과부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부하예요. 얘는. 그런데 얘는 과부하가 아니죠. 이걸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 용량 B가 요것이 1보다 작으면 돼요. 요게 1보다 작으면 돼요. 1보다. 그래야 과부하가 안 걸리는 거예요. 1보다 크게 되면 과부하 걸리는 거죠. 요건 1보다 크잖아요. 요거는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맞아요. 요 위에 게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889, B가 1000이잖아요. 두 대가 합치면 얼마예요? 그렇죠. 1889만큼 두 대가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요렇게 부하 분담비를 가지고 두 대가 병렬로 한꺼번에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자, 몇 kV의 부하를 걸 수 있느냐?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렬 합성 용량. 병렬 합성 용량이 얼마인가 그걸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처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충분히 이해됐으면 이걸 한번 보시죠. 특수 변압기. 특수 변압기 중에서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나 실기. 단권 변압기는 일종의 승합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승합도 할 수 있고 강압도 할 수 있어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권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권선이 한 개인 거예요. 변압기의 권선이 한 개. 원래 변압기는 권선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단권은 권선이 한 개예요. 자, 그런데 1차와 2차로 나눈단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권선이 하나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권선이 하나만 감겨 있는데 그 하나에 중간에 탭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넣으면 여기에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V1을 넣으면 V2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전류 I1이 흐르면 여기 전류 I2가 흐르는 거죠. 이런 것이 단권 변압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변압기의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요 권선과 요 권선.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2가 있으니까 요 권선과 요 권선의 비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에 의해 가지고 변압기가 승합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을 E2라고 하면 요 V1에다가 요 E2를 더해서 여기 V2가 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합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단권 변압기는 지금처럼 권선이 한 개인데요. 권선이 한 개인데 실제로는 나눠보면 두 개의 권선이 나오는 거죠. 직렬 권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로 권선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AB 사이의 권선, 다음에 BC 사이의 권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승합기입니다. 어떻게 승합이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 전압이 V1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E2입니다. E2의 전압은 요 나눠진 요 점에서의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N2가 아닙니다. 여기하고의 권수비. 여기하고의 권수비가 있어요. 그걸 A라고 한다면 요 E2는 V1을 A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사이의 권수비를 A라고 한다면 A로 나눠주면 요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요 전압에 의해 가지고 요거하고 요게 더해져서 여기 전압이 뭐가 되는 거예요? V2가 되는 겁니다. 요 V2라고 하는 이 전압은 여기 V1이라는 전압에다가 E2를 더해 준 거죠. V1을 A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요렇게 된 건 단권 변압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아요. 단상 변압기.
단상 변압기를 단권 결선하는 겁니다. 승합기로 단권 결선을 승합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상 변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게 단상 변압기죠. 이렇게 되어진 게 단상 변압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권수비가 있고요. 여기에 전압이 V1이면 여기에 전압이 E2입니다. 그래서 V1을 A로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승합기로 결선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 그림이 되겠죠. 요 그림. 요 그림이 되겠죠. 요게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 어디에 있어요? A하고 C 사이의 전압이 2차 측으로 나가죠. 다음 B하고 C 사이의 1차 측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1차 측 전압이 가해지면 그러면 2차 측 전압은 어디서 나가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선이 하나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 공통으로 1, 2차 공통으로 묶여져 있죠.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결선이에요? 단상 변압기를 단권 결선한 거예요. 요게 지금 그림상 밑에 이렇게 와 있지만 이걸 위로 올려보면 이걸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이 그림하고 어떻게 되죠? 똑같은 그림이 돼요. 여기에서 변압기 권선이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대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뭐가 되는 거죠? V2가 되는 거니까 결국 V1에다가 이 A분의 V1을 더해주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승합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합기 용량. 승합기 용량, 그거는 등가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의 용량이 승합기 용량이거든요. 이 부분의 용량이 승합기 용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I2가 흘러요. 여기에는 흐르는 전류가 어떤 게 흘러요? I2가 흘러요. 여기는 I1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 승합기 용량은 E2I2가 되죠. E2I2가 돼요. 승합기 용량. 그 승합기 용량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자기 용량. 요게 승합기 용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V2-V1의 I2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E2라는 전압은 요 전압과 요 전압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요게 E2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V2-V1이 E2가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요 전압과 요 전압의 차이가 요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합기 용량,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자기 용량. 자, 승합기 용량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하 용량. 이건 부하에 가해지는 용량이죠. 부하에 가해지는 용량. 어느 게 부하 용량이겠어요?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봐야겠죠.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은 요 전압이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요 전압이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 요것의 곱이죠. 요것과 요것의 곱이 곧 뭐가 되겠어요? 부하 용량이죠. 그래서 V2I2. V2I2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부하 용량이라고 한다. 부하 용량. 얘는 자기 용량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자기 용량을 오메가, 부하 용량을 W라고 하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I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전압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요 전압은 높은 전압이에요. V 하이. 요 전압은 무슨 전압이죠? 낮은 전압이죠. V 로우입니다.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주고 그 다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높은 전압이 되는 거죠. 용량비가 이렇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압만 가지고도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여기에다 부하 용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또 자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E2에다가 I2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전류를 구하고 전압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전압 B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도 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거나 뭐 요거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용량 B에 대한 거하고 자기 용량을 구하는 식. 요게 승합기입니다. 승합기는 그런데 왜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요 W는 용량이 커요. 용량이 작은 용량을 가지고도 큰 용량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전압을 높여서. 그래서 주로 이제 초고압 송전선로에는 이 승합기를 씁니다. 승합기를 쓰는 이유가 그래요.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재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재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도 좋아져요. 또 누설 자속이 없어요. 따라서 전압 변동도 작아져요. 그런데 좋은 점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전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저압축에도 높은 전압이 인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약간 위험하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단권 변압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거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누설 자속이 적죠. 재료가 절약되죠. 그 다음 효율이 좋죠. 소형에 적합하다.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에도 널리 쓰이죠. 초고압 송전솔로에 쓰입니다. 작은 용량으로 큰 용량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변압기에다가 아주 큰 부하를 걸 수가 있어요. 5kV짜리 변압기에다가 150kV를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많이 쓴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승합기 용량 또는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분의 부하 용량에 대한 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거죠.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요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답이 바로 보이네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주면 되죠. 자, 승합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요게 승합기죠. 전압을 3000을 가했는데요. 3300이 나왔죠. 그러면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역률이 이거래요. 킬로와트죠. 근데 우리는 kV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킬로와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킬로와트를 구하려면 kVA에다가 역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용량이 이만큼인 단권 변압기라고 했죠. 용량이 이만큼인 단권 변압기. 이건 뭐예요? 얘는 자기 용량이라는 거죠. 자기 용량이 현재 1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 용량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부하에 얼마를 걸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V 하이분의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전압이 얼마죠? 3300이고 3300에 마이너스 3000이죠. 그러니 300V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B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W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얼마예요? 10인 거죠. 그러므로 W를 계산할 수가 있나요? W는 어떻게 돼요? W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3300이 되겠죠? 여기에 10이 되는 거죠.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이 나오는 거죠. 자, 10만큼인 변압기에 변압기 용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하에는 얼마까지 걸 수 있어요? 110까지 걸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걸어지죠? 근데 이게 kVA예요.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킬로와트 물어봤잖아요. 110에 0.8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88 kVA를 킬로와트로 바꿔주는 88킬로와트가 답이 되겠죠. 정리가 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단위 환산의 관계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기본 공식이에요. 요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르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면 요 I2라는 전류에다가 요 3300을 곱해주면 110이 나와요. I2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면 요게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여기가 3000이고 여기가 3300이니까 여기 전압이 300V죠. 그리고 여기 용량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I2는 10kVA가 되겠죠. 여기 얼마죠? 300V예요. 그러면 I2 구해지나요? 그러니까 부하의 용량 W는 요 3300에다가 곱하기 I2, 즉 300에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럼 요거 하고요.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비교해 보면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kVA가 되겠죠. 그러니 이거나 똑같잖아요. 요거 약분돼 버리면 요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부하 용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요 공식을 안 써도 굳이 공식을 안 써도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류를 계산해서요. 전압을 곱해 가지고도 부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회로예요, 회로. 회로 이론만 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식으로만 계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해를 하고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이해된 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응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Y결선은 단상하고 똑같다. 델타 결선은 이렇게 나온다. 루트 3분의 V 하이 V 로우,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다. V 결선은 이렇게 나온다.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요 세 가지를 갖다 어떻게 하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 없이 공식인 거죠. 뭐가 공식이냐? 얘하고 얘가 공식인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데 0.866분의 1이죠. 0.866분의 1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V결선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라 별로 없어요. 거의 뭐예요? 공식 찾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0.866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V결선. 이거에다가 이거 하면 얘가 뭐예요? 자기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용량이잖아요. 이게 자기 용량인데 거기에 V니까 2대니까 2배 해주는 거잖아요. 부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에 V 하이에 I2예요. 그래서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죠? 2배 E2잖아요. V2 V1 이런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요거는 3배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V 하이가 될 거고 요게 뭐예요? 오메가 대 W의 B니까 요거 찾는 거니까 요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찾으시면 돼요. 요 개념. 이거 공식이고 요거는 V결선은 이해가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3권선 변압기가 있다면 전력공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권선 변압기가 있다면 어떤 용도로 쓰느냐? 3권선의 용도예요. 가장 큰 게 뭐죠? 제3고주파 제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전력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변전소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력, 요거는 변전소. 그래서 변전소. 요거는 변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변전소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내용 전원 공급용 변압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공학에서 배웁니다만 조상설비, 위상제어설비죠. 요거는 조상설비는 전력용 콘덴서가 있죠. 다음에 뭐가 있죠? 리액터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동기조상기.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용도로 쓰죠. 승합용 요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공식이 나오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전류는 전류기의 지시치에, 즉 2차 전류의 변류비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류비가 조금 전에 20배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전류기의 지시치가 만약에 4A였다라고 하면 1차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어요? 80A가 되겠죠. 요런 이야기.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를 보면 요것도 전류가 더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표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표준의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1차 전류거든요. 그럼 2차 전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동 접속이다라고 했죠. 가동 접속의 경우에는 여기 전류가 요 전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류비가 200대 5입니다. 그러면 변류비가 몇 배입니까? 200을 5로 나눠주는 거니까 40배가 되는 거죠. 40배. 여기에 비율이 40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얘가 200대 5니까요. 200을 5로 나눠주니까 40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전류가 1.5A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흐르는 전류, 요 1차 전류가 얼마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5A니까 여기도 1.5A하고 여기도 1.5A가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가동 접속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벡타도를 봤으니까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5A가 흐르는데 여기에는 몇 암페의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몇 배짜리다? 40배짜리다. 당연히 여기 전류는 요거 해줘야겠죠. 1.5A에 몇 배 흐르는 거예요? 40배 흐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비율만큼 1차 측의 전류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1.5에 40을 하면 얼마 될까요? 60A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5A인데 여기가 1.5A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가 1.5A인데 여기가 1.5 여기가 1.5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벡타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벡타도. 요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1.5 여기가 1.5A인데 여기가 얼마냐 이 이야기잖아요. 똑같아지는 이유는 뭐다? 더해주는 거니까. 평형사변행의 법칙이니까 더해주는 거니까요. 여기 1.5 1.5 1.5 다 같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A상이 1.5고 C상이 1.5면 AC 더한 것은 1.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벡타도에 대한 개념으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류를 변성하는 이러한 변류기는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변류기를 2차를 개방할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류기 2차에 대한 개방.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변류기 2차의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변류기도 변압기입니다. 변압기하고 동일한 등가 회로를 가져요. 그래서 변류기 등가 회로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변압기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 회로가 있겠죠. 변압기니까요. 누설 임피던스 생략합니다. 없다고 보고요. 자, 요게 변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변류 B가 있겠죠. 1차 권수와 2차 권수의 비에 따라서 변류 B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차를 개방하는 겁니다. 2차를 개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쪽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전류 I가 2차 전류는 0이 됩니다. 2차를 개방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차 측에서는 전류가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뭐가 들어와요? 1차 전류는 계속 흐릅니다. 변류기 1차 전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2차를 개방하니까 2차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1차 전류가 2차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얘가 전류가 다 이리 오는 거죠. 즉 1차 전류는 어떤 전류죠? 큰 전류입니다. 큰 전류. 2차 전류는 최대 얼마예요? 정격이니까. 최대 5A짜리죠. 얘는 최대 5A지만은 1차 전류는 이게 수백 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수천 암페어가 될 수도 있어요. 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수백 암페어, 수천 암페어 전류가 흘러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그대로 다 이리 오거든요. 어디로 흘러요? 여자 회로로 흘러요. 여자 회로로 흐르면 1차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는 거죠. 1차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여자 전류가 굉장히 큰 여자 전류가 돼요. 여자 전류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됩니다. 여자 전류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포화. 자기포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포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높은 전압이 만들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여자 회로에 대한 전류 곡선을 그려보면 또 자속 곡선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포화가 되는 겁니다. 여자 전류가 크게 흐르면 원래는 여자 회로의 여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여자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비정연파죠. 기억하죠? 비정연파인데 요거는 포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속에 대한 포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급격한 포화입니다. 이러면 요게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속에 대한 포화 자속. d파이라고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dt는 짧은데 d파이는 굉장히 크죠. dt는 짧은데 d파이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즉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이 되겠죠. 고전압이 유기되는 이유예요. 따라서 1차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서 자기 포화가 되니까 기울기가 급격해져서 고전압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코일이잖아요. 코일. 얘가 코일에 dt분의 d파이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죠. 변압기니까 코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압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자유도 법칙이죠. 자, 전자유도 법칙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고전압이 유기가 되어지면 그냥 전압만 유기되면 괜찮게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파괴가 됩니다. 개방이 되어지면 고전압이 유기되고 그래서 파괴, 절연이 없어진다. 절연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 변성기라고 하는 이것은 변류기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2차를 개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틀린 거 찾으라는 이야기죠. 자, 철손의 급격한 증가로 소손의 우려가 있다. 소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포화, 그러니까 포화 자속으로 첨두 기전력 전압이 발생해서 절연의 파괴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계전기와 계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일시 정지시킬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파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오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변류기는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변류기는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돼요. 항상 2차 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락된 상태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류계로 단락시키고 있는 거죠. 자, 변압기에 관한 말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물어요. 변류기는 사용 중 2차 회로를 개방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배전용 변압기, 철손이 큰 것을 사용하여 전일 효율을 높아지도록 한다. 틀린 것인데 철손이 크면 전일 효율이 높아지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압기 효율에서 봐야 돼요. 배전용 변압기는 24시간 사용해요. 그러니까 즉 365일 24시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속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브와 손이 조금이어도 손실량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브와 손이 크면 클수록 손실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용하는 변압기는 철손이 작은 게 좋아요. 철손이 큰 것을 사용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손실이 크면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손실이 크면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변압기의 효율은 철손과 동순이 같을 때 효율이 최고가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고, 특히나 여기서는 변류기 운전 중 2차 회로를 개방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는 꼭 좀 기억해야 되고요. 요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요? 변류기 2차 측 어떻게 절연 보호, 과전압에 의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측 절연 보호가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